안녕하세요.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포터즈 나나랜드의 이혜하입니다. 이번 라디오에서는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질환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정신병이라고 들어보았을 수도 있고 의지나 정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는 정신병이라는 단어 대신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은 뇌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질환 자체와 더불어 증상 때문에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가기 어려운 상태를 함께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신질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적 영향, 생물학적 영향, 심리적 영향, 환경적 영향이 있는데요. 이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충격으로 뇌에 손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와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기분장애가 있습니다. 기분장애는 과도한 슬픔이나 기쁨이 각각 드러나거나 같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인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는 과도한 불안이나 공포가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망상이나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인데요.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조현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격장애, 물질사용장애, 강박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는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등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조절해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로 우울증, 조울증, 강박장애와 같은 질환에 많이 사용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환각, 망상과 같은 증상을 억제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주로 조현병에 사용됩니다. 기분안정제는 기분이 급격하게 변화한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며 조울증 치료에 많이 사용됩니다. 항불안제는 불안이나 긴장을 조정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수면제나 정신자극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돕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 대한 오해가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약을 먹으면 중독될 것이다. 부작용이 많고 지능이 저하된다와 같은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복용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통 회복이 된 후 6개월에 걸쳐 서서히 중단할 수 있으나 스스로 회복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약을 끊거나 조절해서 복용하면 재발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은 대부분 중독성이 없는 약물입니다. 중독이 된다라는 말은 내성이 생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내성이 생기는 약물은 수면제나 안정제와 같은 일부 약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이 점을 유의하여 처방합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지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약물 효과 때문에 잠시 멍해질 수도 있지만 약물은 뇌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드실 때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는 정신질환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말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 어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신질환은 무엇보다도 초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주변에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망설이고 있거나 정신질환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